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교육부가 쏟아부은 수백만 유로의 프로젝트들은 실패했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국가 정책도 교육 개혁도 아닌 단 하나의 낯선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기 시작한 이 언어는 이제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교실에 생명을 불어넣고 학생들의 눈빛을 바꾸어 놓은 이 미스터리한 언어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교사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레나 듀발입니다. 프랑스 국립고전어협회 정회원이자 중등교사 최고 등급인 아그레제 자격을 보유한 교육자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고전 언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프랑스 고등교육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를 졸업했고 유럽 고전어 연구 저널의 번역 및 교육 관련 논문을 기고하기도 했죠. 파리 6구에 위치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25년째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교실은 항상 정적과 품위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제 수업을 들었고 고대 로마 작가들의 문장을 해석하며 라틴어의 우아함과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월 중순의 어느 월요일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평소처럼 고전 문학 작품을 강독하려는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들려온 낯선 인사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억양과 발음으로요. 뒤를 돌아보니 최우수 학생인 클라라가 수줍게 웃고 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지, 클라라? 한국어로 인사드린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요. 순간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는 고전 문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잡담은 쉬는 시간에 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칠판 한쪽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학생들이 수업 중에 쪽지를 주고받는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열정적으로 문법을 설명해도 그들의 시선은 노트에 끄적이는 이상한 문자들에 고정되어 있었죠. 한 번은 제가 고대 로마의 명언을 설명하는데 옆자리에 마르코와 소피가 키득거리며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노트를 빼앗아 보니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 그건 한글이에요. 한국어를 쓰는 문자죠.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랍니다. 소피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프랑스의 엘리트 고등학생들이 동양의 언어에 빠져 있는 걸까요? 더구나 우리 학교는 고전 언어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다음 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 구석에서 학생들이 모여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역동적으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나요? 제 질문에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그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듀발 선생님, 이건 그냥 재미있어서요. K-팝이라고 하는데 멜로디도 좋고 춤도 정교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졌어요. 25년간 제가 지켜온 교실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줄리에트에게 이야기했죠. 요즘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집중을 안 해. 계속 한국어니 K-팝이니 하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어. 줄리에트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요즘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거든. 우리 딸도 한국 드라마를 매일 봐.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흐름 같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게 교실에서 나와 복도 구석에 숨어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와 빠르게 무리를 지어 학교 한쪽에 있는 오래된 체육 창고 쪽으로 향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창고는 수업이 없을 때 학생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거든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어요. 창고에 가까워지자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적어도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반원 형태로 앉아 있었고 앞에는 조용한 인상의 아시아계 소녀가 서 있었어요.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소녀가 말했어요. 학생들은 일제히 그 문장을 따라했습니다. 몇몇은 발음이 어색해 웃음이 터졌지만 그 소녀는 차분하게 다시 발음을 알려주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지민, 오늘은 뭘 배울 거야? 아, 그 소녀의 이름이 지민이군요. 분명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일 거예요. 지민이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끄적거리던 바로 그 기호들이었죠.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소리를 본떠서 만든 문자랍니다. 이건 기억인데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지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창제했어요. 1443년 백성들이 더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요. 그 전에는 한자를 썼는데 너무 어려워서 귀족들만 배울 수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감탄했어요. 와,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잖아. 지민, 어떻게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어?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모였어.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 다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니까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했지.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시험이나 숙제는 없는 거지? 모두가 웃었고 지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여기서는 그냥 재미있게 서로 도우면서 배우자. 어플도 있고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아.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험도 없는데 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빛은 제 라틴어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지민, 이번 주 한국 드라마 봤어? 아직 못 봤어. 다들 폭삭 속았수다라는 새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곧 넷플릭스에 나온대. 지민이 대답했어요.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짜? 기대된다. 한국 드라마는 항상 스토리가 너무 좋아. 잠시 후 저는 소리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25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라틴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한국어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학생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었거든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메인 화면 상단에 프랑스에서 인기 급상승 1위라는 표시와 함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드라마인가? 호기심에 간략한 소개를 읽어봤어요.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비평가들의 평점도 놀라울 정도로 높았죠. 프랑스 드라마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저는 항상 프랑스 고전 예술 영화를 좋아했고 요즘 유행하는 오락적인 컨텐츠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를 재생했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다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배경, 낯선 문화. 하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의 내면 갈등과 인물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는 이미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는 대사였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는 다음 회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딱 한 편만 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운명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에피소드를 연달아 봤어요. 중간중간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때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때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 화까지 봤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충만함도 느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붓기 있는 눈을 감추려 선글라스를 끼고 학교에 갔습니다. 첫 수업은 제가 방과 후 창고에서 발견했던 학생들과의 수업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뒤발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아. 주말 동안 좀 피곤했을 뿐이야.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틴어 수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머릿속엔 계속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좀 다른 수업을 해보자.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소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어요? 그래,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해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니?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한글은 배우기도 쉬워요. 저희끼리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물었어요. 선생님도 한국 드라마 보셨어요?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폭삭 속아 쏟아봤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 침묵했죠. 미안해, 여러분. 난 평생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언어의 힘을 믿어왔어. 하지만 그 드라마는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어. 그날 수업 이후 저는 학생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 문화에 그토록 빠져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방과 후 창고에서 열리는 그들의 비공식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죠. 지민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고 저는 학생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민이 오늘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말에 이어서 자기소개를 좀 더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존댓말과 반말이라. 궁금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지민? 한국어는 상대방에 따라 말투가 달라져요. 존댓말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쓰는 말투고 반말은 친한 사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투죠. 이게 바로 학생들이 그토록 매료된 이유 중 하나인가 싶었어요. 관계의 거리와 존중이 언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니. 그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언어에 직접 반영되는 거네? 제가 물었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관계의 특성이 언어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클라라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어 배우기 어떠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기해. 처음에는 이상한 기호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질서와 아름다움이 느껴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가 정말 풍부하구나. 모임이 끝나고 저는 지민에게 따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지민, 질문 있어. 왜 너희 친구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니?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드라마나 케이팝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면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글 자체가 정말 아름다워요.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거든요. 며칠간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5년간 라틴어 교사로서 쌓아온 제 교육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가르친 25년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 그들의 열정과 참여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교육적 가능성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라틴어 교사인 당신이 한국어 수업을요? 네, 지민이라는 교환학생과 함께요.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언어 교육의 원리는 같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클라라와 마르코, 소피가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배움이에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교육청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는 언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열정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에 한국어 방과 후 수업 개설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어 방과 후 수업 첫날, 교실은 넘쳐날 정도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했던 20명 정도가 아니라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지민이 나와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교실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어요. 지민은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부터 가르쳤고 저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고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이런 적극성은 제 라틴어 수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었죠. 두 번째 수업에서는 간단한 한국 문화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지민이 가져온 재료로 김밥 만들기를 했어요. 학생들은 엉망진창으로 김밥을 말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어 식재료 이름과 요리 관련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간에 교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와 뒤에 서서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엘레나. 그가 말했습니다. 25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 학생들의 열정이 저를 놀라게 해요. 교장 선생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교실은 살아있는 것 같네요. 학생들의 눈빛이 다르더군요. 교육청에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 승인 요청을 보내려고 합니다.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교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실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엘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서둘러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화면에는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교육과정 시범 도입 승인에 관한 건. 귀 학교의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2025년부터 GCSE 외국어 과목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 추가 지원금 배정. 교사 연수 프로그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귀하의 제안이 교육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마침 유럽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언어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침 한국과의 문화 교류 협정도 새롭게 체결된 시점이라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죠.
저는 무언가 큰 파도에 휩쓸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교육청에 보낸 메일은 그저 한국어 방과 후 수업에 대한 공식 승인을 요청하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내일 학교 방송 시간에 발표하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온 학교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이 내년부터 GCSE 외국어 과목으로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고 정식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교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자 학생들이 달려와 저를 둘러쌌어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저희가 진짜 시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 한국어는 정식 외국어 과목이 됐어.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아니, 너희 덕분이야. 너희의 열정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어. 방과 후 교실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모국어를 이렇게 많은 프랑스 친구들이 배우게 될 줄은요. 그날 저녁 교무실에 혼자 남아 이 모든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학생들의 이상한 취미를 이해하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교사인 줄리에트였습니다. 엘레나, 뉴스 봤어? 너희 학교에 한국어 수업 이야기가 나왔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대.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중심 학습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더라.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강요가 아닌 열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어 수업이 정식 과목으로 승인된 후 학교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후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라틴어나 스페인어처럼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가 되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추가 교재와 학습 자료를 지원해 주었고 저는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학생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호기심을 안고 방과 후 교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실은 한국 전통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한국어로 쓴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가 놓여 있었죠. 선생님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지민이 앞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한 학기 동안 배운 한국어로 짧은 연극과 케이팝 댄스를 준비했거든요. 학생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 대사와 열정적인 춤사 위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다니. 마지막 순서로 지민이 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학생들이 커다란 액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한글로 쓰인 문장들이 아름답게 캘리그래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민이 작은 칠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칠판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고 또박또박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지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진짜 한국어 하시네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25년간 나는 죽은 언어만 가르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틴어는 아름답고 위대한 언어지만 더 이상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에게 살아있는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피가 앞으로 나와 저를 안았고 이내 모든 학생들이 모여 큰 원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다음 학기에는 무슨 수업을 가르치실 거예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 라틴어도 계속 가르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는 단순한 문법과 어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 배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25년의 교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학기를 마무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제 서재에 들어서자 라틴어 원서와 문법 책들이 놓인 책장 옆에 새로운 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한국 문화 관련 책들. 창가에 앉아 마지막 수업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감동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사는 끝까지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진심이 되었으니까요. 한글이 가진 힘은 단순한 글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명문학교 교사의 용기 있는 선택이 프랑스 교육을 변화시킨 순간 우리는 언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낸 열정, 그 열정을 존중한 교사의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한국어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문화의 힘은 강요가 아닌 감동에서 시작된다는 것. 한국어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